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총 문제 6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은 꼭 나오는 그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미용사들이 지켜야 될 법률에 관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했죠. 이 10문제 중에서 10문제 다 맞추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만 파악하더라도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법의 정의에 대해서 미용사와 이용사가 차이점이 크게 다른 것은 이용사는 면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중위생 영업의 파트에 들어가는 업종들로 보면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숙박업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을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구청장, 군수, 시장에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라 그러면 광역시가 되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변경을 한다, 폐업 신고를 한다라는 것을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소독한 것과 소독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 기구나 의학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환에 꼭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또한 이용사일 경우에 면도날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금방 얘기한 3가지 정도 외에도 미용실 영업장의 조명은 75룩스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 영업소 내부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증과 자격증은 다르죠. 자격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면허증의 발급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미용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미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하는 허가를 받은 미용대학의 졸업자, 그런 사람들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고등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미용 과정을 다 이수한 미용고등학교 학생들도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처럼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인과 그다음 정신질환자들, 마약질환자들, 그다음 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용업을 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경우가 있겠죠. 이 제재를 받을 경우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되는 거, 이 즉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때는 미용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를 몇 가지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혼례 직전에 화장이나 혼주한테 머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 그 다음 손과 발,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손님이 있을 때, 그럴 때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촬영을 갈 때, 뭐 이때는 미용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미용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예외를 두었을 경우에 많은 공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 출입 검사를 일반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공무원들이 나오겠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영업장을 지도하고 뭐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도하고 또 시정 명령도 내리고 또한 과태료를 물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지나치게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또한 뭐 미용과 관계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업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는 폐쇄가 되겠죠. 영업장이 폐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경고를 날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또한 영업 운행을 취소했는데 계속 영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을 때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업소 폐쇄에 관해서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면 엄청 힘들기 때문에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업소가 폐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업소의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을 두고 있다는,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환경사나 또 위생사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기사와 위생사가 공중위생감시원이 될 수가 있고요. 영업을 시작할 때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도서지라고 하죠. 이러한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 같으면 강화도에서 이 인천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뭐 교재를 대신 보고 이를 숙지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대신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경우는 거의가 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벌칙과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중에서 벌칙이 가장 무섭죠. 벌칙은 결국에는 뭐 징역을 가거나 위반을 했을 경우에, 또한 뭐 벌금 자체도 엄청 많습니다. 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또한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300만원 벌금이라고 하죠. 벌금에는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벌금은 가장 벌금 중에서는 약한데요. 면허를 일단 받지 않거나 면허 취소 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죠. 무면허 때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됩니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승계 신청을 했는데 다시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이 맞게 되고요. 그 다음 1천만 원 미만은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과태료는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와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받는 사람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 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을 행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영업 정지나 취소, 폐쇄 명령을 내릴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당의 영업소의 이제 사장이 되겠죠. 대표에게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 청문이라는 것은 너가 왜 그렇게 일을 했냐, 왜 그렇게 잘못을 했냐라는 것을 이제 듣고 묻는 것이죠. 보통 이 서식으로 많이 오고 또 직접 그 구청 같은 데 가서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문을 들어서 이 절차를 확인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될 텐데요. 행정처분은 너무나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대부분 1차는 경고가 될 것이고요. 4차는 폐쇄 명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치고, 이런 문제가 이 양벌 규정은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중에 1차 처분은 대부분 개선 명령이나 경고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1차가 경고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음란한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개월 동안 면허 정지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위생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엄청 어려운 학문입니다. 보통 민법, 행정법 이런 것도 엄청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위생법이라고 하는 이 학문도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볍게 이 정도 법은 이렇게 거치게 되는구나 그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0문제 정도에서 6문제, 7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